그런 파일이 나왔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청탁용 인사 파일. 네, 관련해서 장시호 씨가 찍어놓은 사진 파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장시호 씨가 이제 이모 심부름으로 파일을 배달하다가 그걸 찍어뒀다. 네, 휴대전화로요. 네, 휴대전화로 찍어뒀고 그 파일이 이제 장시호 씨가 운영하던 한국 동계 영재센터인가요? 네, 영재스포츠센터라고 합니다. 그 직원의 하드에 있었다. 그게 이제 2월에 진작에 밝혀졌어요. 진작 2월에. 예. 거기에 이제 이철성 경찰청장, 우리은행장 그리고 KTNG 사장 3인의 인사청탁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포스트잇이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 중 뭐 이런 게 붙어 있었다고 거고. 이게 벌써 2월에 나온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어제 나온 내용은 뭐냐면 새로 나온 내용이 추 전 국정원 국장이 우리은행 장에 대해서 비리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언제냐면은 최순실이 지금 방금 언급한 그 문건이 우병우 전 수석에 가기 한 달 전이에요. 이걸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추 전 국장이 우리은행장 비리를 뜬금없이 캐기 시작한 게 6월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최순실이 이 인사청탁 파일을 민정수석에게 보낸 게 7월이고 그리고 추 전 국장이 그 비리 정보를 우병우에게 직보한 게 8월이에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조합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최순실은 추 전 국정원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바꾸고 싶은 사람의 뒤를 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열심히 뒤를 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추천 중. 원하는 사람은 민정에 보내서 검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해도 되겠냐고. 그리고 뒤를 캔 정보는 우병우 전 수석이 직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합쳐서 자기가 바꾸고 싶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임명을 하게 한다든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한다든가 이런 패턴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꽂았던 것 같다 하는 정황이 그림이 이제 처음으로 완성되게 나온 거죠. 이 순서대로 보니 일자도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해설을 해주는 곳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된 것 같다. 국정원은 비리를 캐게하고 민정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검증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국정원이 직보 우병우 민정수석한테 직보할 일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게 직보하게 한 다음에 결국은 하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직보에서 문제가 비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민정수석을 민정수석 쪽에서는 그 사람을 떨궈내게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나 그 압력을 통해서 임명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본인이 대통령이었던 거죠. 국정원과 청와대를 모두 이용해서 네. 정보를 갖고 사람을 심고. 그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를 한 이유는 최순실 씨한테는 아무런 그 공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자기가 그걸 보고를 받아봐야 그걸 가지고 누굴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리를 캐게 하는 것은 하게 하되 그 비리의 결과는 민정수석한테 보고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원하는 사람을 민정수석한테 보내가지고 검증하게 하고 아주 패턴이 딱 나온 것 같은데 이걸 아직 해설하는 사람이 주시한 내용인데 해설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다. 예, 일자가 나오거든요 지금 6, 7, 8. 자, 입니다. 국정원 개혁위가 어제 밝힌 바에 따르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최순실의 비리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죠. 추 전 국장과 최순실의 커넥션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추 전 국장은 이석수 전 청와대 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감찰하자 오히려 이 전 감찰관의 동향을 우 전 수석에게 직보했다고 합니다. 추 전 국장과 우병우 전 수석의 커넥션을 여기서는 알 수 있습니다. 남은 건 최순실과 우병우의 커넥션. 최순실이 작성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청탁용 인사 파일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올해 2월 특검에 의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 문건에서 우리은행장이 거론이 되죠. 그리고
추 전 국장은 이 문건이 작성되기 한 달 전 우리은행장 비리 첩보를 수집해서 이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합니다. 최순실의 관심사가 추 전 국장에 의해 수집되고 이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직보되고 최순실은 그와 관련한 인사 파일을 우 전 수석에게 보내고 이 정도까지 왔는데 우병우 전 수석과 최순실의 관계를 못 밝혀내면 그건 검찰이 바보거나 아니면 봐주거나 둘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다스는 누굽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다스를 미뤄온 지 2개월 정도 됐는데 드디어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예. 수사가 이제 막 착수된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가겠습니다. 오프닝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좀 더 있는 게 어제 저희가 이거 하다가 뭐랄까요 다 못했다 싶어가지고 제가 오프닝으로 했는데 올해 2월에 그런 파일이 나왔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청탁역 인사 파일. 네, 관련해서 장시호 씨가 찍어놓은 사진 파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장시호 씨가 이제 이모 심부름으로 파일을 배달하다가 그걸 찍어뒀다. 네, 휴대전화로요. 네, 휴대전화로 찍어뒀고 그 파일이 이제 장시호 씨가 운영하던 한국 동계 영재센터인가요? 네, 영재 스포츠센터라고 합니다. 그 직원의 하드에 있었다. 그게 이제 2월에 진작에 밝혀졌어요. 진작 2월에. 예. 거기에 이제 이철성 경찰청장, 우리은행장 그리고 KTNG 사장 3인의 인사청탁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포스트잇이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 중 뭐 이런 게 붙어 있었다고 거고. 이게 벌써 2월에 나온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어제 나온 내용은 뭐냐면 새로 나온 내용이 추 전 국정원 국장이 우리은행장에 대해서 비리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언제냐면은 최순실이 지금 방금 언급한 그 문건이 우병우 전 수석에 가기 한 달 전이에요. 이걸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추 전 국장이 우리은행장 비리를 뜬금없이 캐기 시작한 게 6월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최순실이 이 인사청탁 파일을 민정수석에게 보낸 게 7월이고 그리고 추 전 국장이 그 비리 정보를 우병우에게 직보한 게 8월이에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조합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최순실은 추 전 국장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바꾸고 싶은 사람의 뒤를 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열심히 뒤를 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추천 중. 원하는 사람은 민정에 보내서 검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해도 되겠냐고. 그리고 뒤를 캔 정보는 우병우 전 수석이 직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합쳐서 자기가 바꾸고 싶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임명을 하게 한다든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한다든가 이런 패턴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꽂았던 것 같다. 하는 정황이 그림이 이제 처음으로 완성되게 나온 거죠. 이 순서대로 보니 일자도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해설을 해주는 것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된 것 같다. 국정원은 비리를 기계하고 민정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검증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국정원이 우병우 민정수석한테 직보할 일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게 직보하게 한 다음에 결국은 하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직보에서 문제가 비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민정수석을 민정수석 쪽에서는 그 사람을 떨궈내게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나 그 압력을 통해서 임명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본인이 대통령이었던 거죠. 국정원과 청와대를 모두 이용해서 정보를 갖고 사람을 심고.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를 한 이유는 최순실 씨한테는 아무런 그 공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자기가 그걸 보고를 받아봐야 그걸 가지고 누굴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리를 캐게 하는 것은 하게 하되 그 비리의 결과는 민정수석한테 보고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원하는 사람을 민정수석한테 보내가지고 검증하게 하고
아주 패턴이 딱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아직 해설한 사람이 주시한 내용인데 해설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다. 예, 일자가 나오거든요 지금 6, 7, 8. 한겨레 20일 하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예. 20일 하호영입니다. 요즘 자랑스럽죠. 예, 뭐 자랑스럽다기보다는 예. 만감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임지연님, 하 기자님 공부파인데 뭘 그리 줄쳐요?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방송인 정치인 중에서 가장 강렬한 공부파는 정봉주입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아하. 대부분이 다 그냥 어디 뭐 날라다니는 사람인 줄 알아. 밤새고 공부하는 거 모르고. 자, 왜 하호영 기자 왜 자랑스럽냐? 2013년 10월 며칠자죠? 18일. 네. 18일쯤 되죠. 네. 정확하게. 2013년 10월 18일 대한민국 사이버 사령부를 세상에 데뷔시킨 네. 특정 기자 하호영. 아하. 그때 한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때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예. 일단 장관은 보고를 받았고 청와대에도 보고가 들어갔다. 이른바 보고가 블랙북. 블랙박스. 네, 블랙북. 통해서 블랙북. 보고가 들어갔다는 거였고요. 실제로 댓글을 달았느냐 여부는 그건 이미 확인된 거였어서 그것이 핵심은 아니고 예. 이것을 어디까지 겨냥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죠. 예. 끝에 정점에 MB가 있냐 없냐. 네. 그런데 그때 분명히 첫 기사, 두 번째, 세 번째 기사에서 MB에게 보고했다. 예. 블랙북을 통해서. 근데 당시만 해도 이렇게 확인되지 않고 또 이후에 군 검찰이죠. 예.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 있지는 않아요. 뭐냐면 군 검찰은 국방부 장관 소속입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 김관진 장관이었고요. 어허. 본인이 말하자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말하자면 군 검찰의 수사를 뭉갠 거죠. 그래서 아마 군사법 개혁도 예.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예. 2014년에 군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오고 국방부에서 감사 나오고 그럴 때 서류를 미리 치워라. 예. 라고 한 얘기가 얼마 전에 누구죠? 옥도경과 누구하고 이태화와 옥도경이 전화통화한 내역이 JTBC에 보도가 됐었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그러니까 2013년 당시에는 그런 통화가 있었다라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물증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관계자 말로 사실 보도는 됐었죠. 근데 제보자 보호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 증거가 공개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게 사이버 사령부를 세상에 데뷔시킨 첫 번째 기자가 하호영 기자. 그래서 지금 네이버나 다음으로 하호영 기자 검색하시면요. 어떤 기사를 썼는지 사이버 사령부를 어떻게 데뷔시켰는지 하아영이 아니라 하어영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뉴스 브리핑인데. 예, 첫 번째 뉴스.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호영 기자가 사이버 사령부 얘기하는 게 얼마나 정확한지. 이건 정통파다. 들어가시죠. 그럼 사이버 사령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더 드려야 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뭘 생각해 팍팍 하세요. 김관진 전 장관이죠. 전 장관이 검찰에서 곧 피의자 될 거죠 이제. 이미 피의자죠. 이미 피의자인가요? 예,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됐고요. 어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예.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허. 김관진 전 장관을 아는 분들은요. 아마 참군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실 텐데. 참군인이죠. 왜냐면 참군인은 진실되게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죠. 또 그럼요. 그렇다고 보면 또 참군인. 거짓말할 수 없죠 참군인은. 근데 이미 거짓말을 해왔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금까지는 진실의 문으로 다가가기 위한 액세서리로 거짓말을 한 거고 이제 진실의 문 앞에 섰잖아요. 다 얘기하죠 이제는. 예를 들면 국회 앞에서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앞에서나 아니면 다른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본인이 이 사실 자체를 모른다라고 아예 해버리다가 검찰에 출석을 하고 나서야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제가 만감이 하루에 하나씩 노래를 불러요. 어제는 졸랑대는 아베 총리 이거였었거든요. 오늘 뭔지 아세요? 김관진 주작을 불러드릴게요. 검찰 앞에만 서면 왜 난 작아지는가. 예. 아싸.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이 뭐냐면 선발 조건에 관련된 거거든요. 선발 조건. 네, 선발 조건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요원들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는데
첫 번째 호남 출신 배제. 예. 그럼 하영 기자 배제 아니에요? 1위 출신 아니에요? 1위. 그런 얘기 막 하셔도 되나요? 예. 그러면 배제예요, 배제. 네, 그다음에 친정부 성향을 뽑아라. 예. 하영 기자 또 배제. 반정부 성향이니까. 그런 네. 그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원조회를 좀 세게 하고요. 그래서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었는데 예. 친인척 중에 반정부 성향이 있느냐까지 골라낸 거예요. 김관진은 어디죠? 출신이? 사실은 호남입니다. 호남. 그럼 본인이 서울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본인 근데 스스로 배제해야죠. 자기 자신을. 예. 뭐 그렇기도 하고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관진 장관을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요. 예. 그 다음 수순이 청와대 안보수석실 전략기획관입니다. 어젠가 그제 나서 예견했었죠. 임관빈 정책실장은요. 임관빈 정책실장 먼저 구속하고 예. 두 번째 김관진. 예. 예. 그다음에 누구라고요? 그다음에 김태효 전략기획관은 아마 청와대 청와대 전략기획관인가요? 예. 이분이 그 베이징 가갖고 북한 사람들한테 돈 주려고 그랬다가 창피한 그분이죠. 예, 안보 라인에서는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NLL 문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상회담 회의록 관련돼서도 이분이 관련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오호. 김태효 기획관이 출석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수순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임관빈, 김관진. 자, 예. 그다음에 중간에 김태효 청와대로 넘어가죠. 청와대로 넘어서 임관빈, 김관진 여기까지 국방부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청와대로 넘어가서 김태효로 가서 그다음에 바로 이제 바로 그러면 네. 이렇게 되면 12월까지 안 갈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죠. 왜냐하면 어제 참군인 김관진 장관이 들어가서 네. 모든 사실을 다 얘기를 해서 이제 진실의 문 앞에서 팔 잘리고 싶지 않다. 진실의 입 앞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포토라인은 그렇게 피해왔는데 예. 네, 드디어 이제 포토라인에 설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 사진은 예. 네,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사진은 좀 다른 경우인 것 자, 같고요. 다음 네. 뉴스. 그래서 이제 한 칸만 더 올라가면 MB다. 예. 아하. 그럼 그분 없는 크리스마스를 가능할까요? 크리스마스 전이라고 모두 다 보고 있죠. 예. 보통 1월로 넘어간다 할 때 최강 변호사만 유일하게 1월까지 안 갑니다. 네. 김관진 훌륭한 사람입니다. 참군인 진실만을 얘기할 겁니다. 예측을 했었는데 네. 우리가 다 그렇게 예측을 했죠. 김관진 남재준 잘한다 우리가. 그렇죠. 소수설이었는데 지금은 정설로 가고 지금 이제 있습니다. 다수설이 됐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두 번째 뉴스는 요즘 그 갑자기 뉴스에서 사라진 분 한 분을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원래 이게 초복, 중복, 말복 지나면 다 사라져요. 더워서 이제 더위가 사라지니까 추워서.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서 변호인단이 밖에서 PD가 갸우뚱. 야 이게 걸리냐 안 걸리냐. 아는 사람만 압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변호인단이 총 사임했죠. 예. 구속 상태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요, 변호사가 3년 있어야- 이상일 경우. 그렇죠. 3년 이상 중형이 예상되는 경우. 예. 그렇죠. 형법상에 몇 년 이상 몇 년 이하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10년이 무조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럼요. 필요적 변론 사건이다. 필요적 변론 사건이죠. 예.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예. 그래서 예. 국선 변호인이 5명 선임이 됐어요. 이미 예, 됐어요. 됐죠. 이미 됐고 그 사건 기록이 12만 쪽이 넘어가거든요. 빨리 얘기하세요. 팍팍하세요. 시간 없어요. 예, 12만 쪽이 넘어갔는데 예. 검찰은 보통 예. 이걸 국선 변호인들이 복사를 해가요. 예. 근데 이거를 노출이 되지 않도록 조용히 배달을 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 국선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도 공개가 되면 본인들이 부담스러워서 사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조용히 배달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재판 기일은 언제 정해질지는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또 재판부에서 기일을 정해놓으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종의 어떤 압력으로 작용한다라는 예. 반발이 나올 것 같아서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기일은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재밌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뭐 재밌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다른 특이한 상황이 하나 상황. 있다. 특이한 상황이 하나 있는데 형사 재판은 이러고 있거든요. 예. 변호인 사임하고 민사 재판은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인단이 총 사임한 그 상황에서 사임한 변호사가
민사 재판에 등장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한 매체하고 중앙일보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한 상태인데요. 여기에 도태우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을 출석을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고 있느냐라고 재판부가 물어보니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분도 이제 2월에 그 법무부 인사 이동이 있잖아요. 네. 이게 2월 중순이 설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요, 후에 하나요? 인사 이동을. 2월 설이 2월 16일쯤 돼요. 예, 전에 하지 않나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에 하죠. 예, 그럼 예. 그 전까지도 결국은 1월까지 재판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예, 아하. 그렇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이런 걸 법무부 인사 이동까지 일정을 잡으면서 이걸 예측해주는 방송 봤어요? 고품격 정치쇼. 정치쇼인지 알았어요? 국조 정치쇼인가요? 어허, 그러셨군요. 자, 최저임금 오르는 게 맞지만 영세 소상인들 고민도 크다. 그래서 정부 지원책이 나왔다? 예. 어허. 예, 30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소식인데요.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예.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열었고요. 예. 총 2조 9,708억 원 규모. 그럼 청담동 벙커도 대상이 되네요. 그런가요? 예. 네, 뭐 10인 미만이니까. 네, 영세 사업장이죠. 영세 거기서. 사업장이죠. 예. 왜 영세? 그래서 일단 영세 뭐 일 개인의 큰 액수는 아니지만 예. 어쨌든 숨통이 트이니까. 그렇죠. 3명이면 한 50만 원쯤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내년 1년에 한해서만입니다. 내년 1년 한해서. 예.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어쨌든 경제를 좀 숨통을 트이고 예. 자생력을 기를 때까지는 좀 숨통을 트이게 도와주겠다. 예. 그리고 시간당 최저임금의 부족분을 지원하는 거니까요. 예, 그 점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당 부족분을 지급한다. 예, 최저임금은 7,530원인 건 아시죠? 알고 있죠. 네. 우리는 뭐 한 8천 원 만 주니까 최저임금 그 밑을 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그게 최고임금이 돼서는 안 돼요. 예.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된 논란이 참 뜨겁죠. 자, 여기 이 주제를 가지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SNS상에서 관련 설전을 또 벌인 바 있습니다. 이게 또 화제예요. 이재명 성남시장 목소리 한번 듣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남경필 지사가 지난 19일 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치 보복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네. 이 시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맞불을 놓으셨죠? 뭐라고 하셨죠? 제가 짧게 박근혜 대통령 수호천사를 자청한 남지사다운 발언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정당한 경기의 패자하고 범죄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걸 헷갈리게 하는 예. 교묘한 언술이라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정당한 경기의 패자는 그게 남경필 지사가 패자라고 표현을 했나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당한 경기의 패자한테 보복하는 거 옳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 예. 지금 적폐청산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범죄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예. 법이 정한 정당한 응보, 책임을 묻는 것인데 예. 지금 경계에 진 사람한테 보복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예. 경계에 졌다고 누가 보복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마치 경계에 진 사람을 보복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제 소위 적폐 행위,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한 행위를 마치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예. 그런 보복 행위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의 인식은 그 대선을 거쳐서 새로운 정권이 나왔다. 대선에서 우리들은 졌다. 그러니 우리는 패자다. 왜 우리한테 공격을 하느냐. 이런 논리라 이 말입니까? 근데 그걸 교묘하게 섞은 거죠. 그러니까 패자한테 대해서 보복을 한 거다라고 말하는데 예. 사실 이제 범죄 행위는 패자든 승자든 관계없이 법을 어기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그렇죠. 들면 지금 전병헌 전 수석 안타깝지만 뭐 수사에서 사퇴하고 지금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런 상황인데 예. 네 편 내 편 가릴 게 아니라 잘못한 범죄 행위, 예. 아주 오래된 나쁜 행위들은 그것이 책임을 묻는 게 예. 정상적인 나라죠. 예. 그걸 안 하고 있던 사회가 이상한 사회였던 겁니다. 예. 그거를 남경필 지사께서 소속됐던 정치 집단은 그렇게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네. 죄를 지어도
처벌하지 않았던가 봐요. 예, 예.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걸 보면 예.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분들 아니냐. 네. 퇴행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이게 뭐 정치보복 논란으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인식되는 근거가 되는 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법무부 특수활동비, 네. 국회 특수활동비, 이 특수활동비들이 과거부터 관행처럼 뭔가 조금 좀 이상하게 쓰여온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먼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지금 청와대에 현금으로 1억씩 뭐 이렇게 간 거, 이거는 과거 관행과 다르다고 보세요? 어떻게 다고 보세요? 그게 아무리 그래도 예를 들면 예산인데, 예. 전임 정부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뭐 그랬다는 증거도 지금 없는 상태고, 있으면 그것 역시도 처벌해야 되겠고, 네. 그게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용서될 일은 아니죠. 예. 관행이었다면 다 책임져야죠. 예. 그런데 도둑질하는 게 우리 동네는 관행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 훔치는 건 괜찮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데 예. 해서는 안 될 짓 한 게 누군가가 오랫동안 했던 일이기 때문에 용서돼야 된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궤변이죠. 네. 그리고 특히 박근혜 정권 당시에 사용처도 알 수 없게 정기적으로 갖다 쓴 거는 용처를 알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다고 뭐 청와대에 특수활동비가 없는 것도 아닌데. 예, 그렇죠. 그거 쓰지 왜 이 남의 기관에 있는 특활비를 갖다가 예. 현금으로 예. 빼다 쓰느냐. 그건 사실은 정상적으로 쓰여진 게 아닌 게 명백하죠. 네, 네. 그런 것하고 예. 예를 들면 지금 뭐 법무부 또 검찰 예산 문제는 뭐 법무부가 예를 들어 예산을 관할하는 건데 예. 법무부도 검찰 업무를 하거든요. 예. 검찰청만 하는 게 아니라 예. 법무부도 검찰 업무를 하니까 예. 예산을 관장하는 법무부에서 검찰 뭐 관련 특수활동비를 자신들이 하는 검찰 활동에 일부 쓰고 네. 검찰청이 하는 검찰 활동에 일부 쓰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물타기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냐. 예.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나쁜 짓이 예를 들면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세밀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서 예. 그야말로 헷갈리게 하려고 엉뚱한 주장하고 이런 거 정말 나쁜 짓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더군다나 뭐 지금 일부에서 뭐 고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수사하겠죠. 예. 수사하겠는데 예. 그냥 막연하게 단서도 없이 쓰여졌을 거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삼는 거는 사실 너무 무책임한 거죠. 네. 더군다나 국회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홍준표 대표가 지금 뭐 여러 차례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원래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헷갈릴 일도 없고 또 말을 바꿀 일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홍 대표께서 그때 다급하게 성완종 사건 때문에 그 돈 어디서 났느냐라고 예. 하니까 급하게 둘러댄 게 특활비 모았던 거다라고 네. 하니까 그때는 뭐 적당히 넘어갔지만 그러면 특활비를 왜 네 사생활에 생활비로 썼느냐라는 네. 문제가 되니까 예. 또 말을 바꾸잖아요. 그랬었죠. 바꿨는데 그럴듯했는데 문제는 야당 원내대표한테 줬다고 하는데 그 야당 원내대표는 받은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거는 또 뭐 기억의 착오일 예. 수 있다 뭐 이렇게 예. 슬쩍 또 바꾸고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다 거짓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급한 대로 모면하기 위해서 이 얘기했다가 또 문제가 되니까 저 얘기했다가 네. 이게 자성자박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홍준표 대표 얘기 나온 김에 홍 대표는 경기도지사에 이재명 시장이 나오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얘기 이제 들었는데요. 예. 뭐 답답하니까 한번 해보신 소리 아닌가 싶고요. 오죽하면 저럴까라는 그런 생각도 일부 듭니다. 근데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아무리 실력 부족하고 그래도 이 경기는 내가 진다, 뭐 뻔하게 진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긴다고 큰 소리도 쳐야 되고 예. 그런 것 같은데 일종의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좀 자기 체면용 그냥 언설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 얘기 한번 던져보는 거죠. 네. 대책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한 얘기라 보신다? 저는 뭐 도저히 궁금해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예. 좀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대책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뭐하니까 이렇게 말한 거다 정도. 우리 홍준표 대표의 특성이 발현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일단 그 상황에서 한번 던져보고
제가 하나 보니까 이런 얘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요? 그 남경필 지사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물어보니까 예. 온데도 안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예. 또 남 지사께서도 오랜데도 안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만들었다던데. 예. 사실 매우 정치적으로 뭐 미숙한 발언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냥 던져보는 그런 말 때문에 아마 본인이 자꾸 자박하지 않나. 막 그런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해본 소리 같습니다. 해본 소리라고 본다. 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네.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된 논란이 참 뜨겁죠. 자, 여기 이 주제를 가지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SNS상에서 관련 설전을 또 벌인 바 있습니다. 이게 또 화제예요. 이재명 성남시장 목소리 한번 듣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남경필 지사가 지난 19일 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치 보복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네. 이 시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맞불을 놓으셨죠? 뭐라고 하셨죠? 제가 짧게 박근혜 대통령 수호천사를 자청한 남지사다운 발언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정당한 경기의 패자하고 범죄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걸 헷갈리게 하는 예. 교묘한 언술이라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정당한 경기의 패자는 그게 남경필 지사가 패자라고 표현을 했나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당한 경기의 패자한테 보복하는 거 옳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 예. 지금 적폐청산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범죄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예. 법이 정한 정당한 응보, 책임을 묻는 것인데 예. 지금 경계해진 사람한테 보복하는 것만 전혀 다르죠. 예. 경계해졌다고 누가 보복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마치 경계해진 사람을 보복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제 소위 적폐 행위,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한 행위를 마치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예. 그런 보복 행위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의 인식은 그 대선을 거쳐서 새로운 정권이 나왔다. 대선에서 우리들은 졌다. 그러니 우리는 패자다. 왜 우리한테 공격을 하느냐. 이런 논리라 이 말입니까? 근데 그걸 교묘하게 섞은 거죠. 그러니까 패자한테 대해서 보복을 한 거다라고 말하는데 예. 사실 이제 범죄 행위는 패자든 승자든 관계없이 법을 어기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그렇죠. 들면 지금 전병헌 전 수석 안타깝지만 뭐 수사에서 사퇴하고 지금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런 상황인데 예. 네 편 내 편 가릴 게 아니라 잘못한 범죄 행위, 예. 아주 오래된 나쁜 행위들은 그 책임을 묻는 게 예. 정상적인 나라죠. 예. 그걸 안 하고 있던 사회가 이상한 사회였던 겁니다. 예. 그거를 남경필 지사께서 소속됐던 정치 집단은 그렇게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네. 죄를 지어도 처벌하지 않았던가 봐요. 예, 예.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걸 보면 예.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분들 아니냐. 네. 퇴행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이게 뭐 정치보복 논란으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인식되는 근거가 되는 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법무부 특수활동비, 네. 국회 특수활동비, 이 특수활동비들이 과거부터 관행처럼 뭔가 조금 좀 이상하게 쓰여온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먼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지금 청와대에 현금으로 1억씩 뭐 이렇게 간 거, 이거는 과거 관행과 다르다고 보세요? 어떻게 다고 보세요? 그게 아무리 그래도 예를 들면 예산인데 전임 정부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뭐 그랬다는 증거도 지금 없는 상태고 있으면 그것 역시도 처벌해야 되겠고 네. 그게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그 용서될 일은 아니죠. 예. 관행이었다면 다 책임져야죠. 예. 그런데 도둑질하는 게 우리 동네는 관행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 훔치는 건 괜찮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데 예. 해서는 안 될 짓 한 게 누군가가 오랫동안 했던 일이기 때문에 용서돼야 된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궤변이죠. 네. 그리고 특히 박근혜 정권 당시에 사용처도 알 수 없게 정기적으로 갖다 쓴 거는 용처를 알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뭐 청와대에 특수활동비가 없는 것도 아닌데. 예, 그렇죠. 그거 쓰지 왜 이 남의 기관에 있는 특활비를 갖다가 예. 현금으로 예. 빼다 쓰느냐.
그건 사실은 정상적으로 쓰여진 게 아닌 게 명백하죠. 네, 네. 그런 것하고 예. 예를 들면 지금 뭐 법무부 또 검찰 예산 문제는 뭐 법무부가 예를 들어 예산을 관할하는 건데 예. 법무부도 검찰 업무를 하거든요. 예. 검찰청만 하는 게 아니라 예. 법무부도 검찰 업무를 하니까 예. 뭐 예산을 관장하는 법무부에서 검찰 뭐 관련 특수활동비를 자신들이 하는 검찰 활동에 일부 쓰고 네. 검찰청이 하는 검찰 활동에 일부 쓰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물타기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냐. 예.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나쁜 짓이 예를 들면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세밀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서 예. 그야말로 헷갈리게 하려고 엉뚱한 주장하고 이런 거 정말 나쁜 짓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더군다나 뭐 지금 일부에서 뭐 고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수사하겠죠. 예. 수사하겠는데 예. 그냥 막연하게 단서도 없이 쓰여졌을 거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삼는 거는 사실 너무 무책임한 거죠. 네. 더군다나 국회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홍준표 대표가 지금 뭐 여러 차례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원래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헷갈릴 일도 없고 또 말을 바꿀 일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홍 대표께서 그때 다급하게 성완종 사건 때문에 그 돈 어디서 났느냐 예, 예. 라고 하니까 급하게 둘러댄 게 특활비 모았던 거다. 네. 라고 하니까 그때는 뭐 적당히 넘어갔지만 그러면 특활비를 왜 네 사생활에 생활비로 썼느냐는 네. 문제가 되니까 예. 또 말을 바꾸잖아요. 그랬었죠. 바꿨는데 그럴듯했는데 문제는 야당 원내대표한테 줬다고 하는데 그 야당 원내대표는 받은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거는 또 뭐 기억의 착오일 예. 수 있다. 뭐 이렇게 예. 슬쩍 또 바꾸고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다 거짓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급한 대로 모면하기 위해서 이 얘기했다가 또 문제가 되니까 저 얘기했다가 네. 이게 자박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홍준표 대표 얘기 나온 김에 홍 대표는 경기도지사에 이재명 시장이 나오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얘기 이제 들었는데요. 예. 뭐 답답하니까 한번 해보신 소리 아닌가 싶고요. 오죽하면 저럴까라는 그런 생각도 일부 듭니다. 근데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아무리 실력 부족하고 그래도 이 경기는 내가 진다, 뭐 뻔하게 진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긴다고 큰 소리도 쳐야 되고 예. 그런 것 같은데 일종의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좀 자기 체면용 그냥 언설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 얘기 한번 던져보는 거죠. 네. 대책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한 얘기라 보신다? 저는 뭐 도저히 궁금해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예. 좀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대책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뭐하니까 이렇게 말한 거다 정도. 우리 홍준표 대표의 특성이 발현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일단 그 상황에서 한번 던져보고. 제가 하나 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요? 그 남경필 지사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물어보니까. 예. 온데도 안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예. 또 남 지사께서도 오랜데도 안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만들었다던데. 예. 사실 매우 정치적으로 뭐 미숙한 발언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냥 던져보는 그런 말 때문에 아마 본인이 자꾸 자박하지 않나. 막 그런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이용해서 예. 그야말로 헷갈리게 하려고 엉뚱한 주장하고 이런 거 정말 나쁜 짓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뭐 지금 일부에서 뭐 고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수사하겠죠. 예. 수사하겠는데 예. 그냥 막연하게 단서도 없이 쓰여졌을 거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삼는 거는 사실 너무 무책임한 거죠. 네. 더군다나 국회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홍준표 대표가 지금 뭐 여러 차례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원래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헷갈릴 일도 없고 또 말을 바꿀 일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홍 대표께서 그때 다급하게 성완종 사건 때문에 그 돈 어디서 났느냐 라고 하니까 급하게 둘러댄 게
특활비 모았던 거다. 네. 라고 하니까 그때는 뭐 적당히 넘어갔지만 그러면 특활비를 왜 네 사생활에 생활비로 썼느냐는 문제가 되니까 예. 또 말을 바꾸잖아요. 그랬었죠. 바꿨는데 그럴듯했는데 문제는 야당 원내대표한테 줬다고 하는데 그 야당 원내대표는 받은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거는 또 뭐 기억의 착오일 예. 수 있다. 뭐 이렇게 예. 수적도 바꾸고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다 거짓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급한 대로 모면하기 위해서 이 얘기했다가 또 문제가 되니까 저 얘기했다가 네. 이게 자박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홍준표 대표 얘기 나온 김에 홍 대표는 경기도지사에 이재명 시장이 나오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얘기 이제 들었는데요. 예. 뭐 답답하니까 한번 해보신 소리 아닌가 싶고요. 오죽하면 저럴까라는 그런 생각도 일부 듭니다. 근데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아무리 실력 부족하고 그래도 이 경기는 내가 진다, 뭐 뻔하게 진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긴다고 큰 소리도 쳐야 되고 예. 그런 것 같은데 일종의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좀 자기 체면용 그냥 언설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 얘기 한번 던져보는 거죠. 네. 대책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한 얘기라 보신다? 저는 뭐 도저히 궁금해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예. 좀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대책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뭐하니까 이렇게 말한 거다 정도. 우리 홍준표 대표의 특성이 발현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일단 그 상황에서 한번 던져보고. 제가 하나 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요? 그 남경필 지사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물어보니까. 예. 온데도 안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예. 또 남 지사께서도 오랜데도 안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만들었다던데. 예. 사실 매우 정치적으로 뭐 미숙한 발언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냥 던져보는 그런 말 때문에 아마 본인이 자꾸 자승자극. 예. 지금 경기에 진 사람한테 보복하는 것만 전혀 다르죠. 예. 경기에 졌다고 누가 보복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마치 경기에 진 사람을 보복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는 이제 소위 적폐 행위,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한 행위를 마치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예. 그런 보복 행위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의 인식은 그 대선을 거쳐서 새로운 정권이 나왔다. 대선에서 우리들은 졌다. 그러니 우리는 패자다. 왜 우리한테 공격을 하느냐 이런 논리라 이 말입니까? 근데 그걸 교묘하게 섞은 거죠. 패자한테 대해서 보복을 한 거다라고 말하는데 예. 사실 이제 범죄 행위는 패자든 승자든 관계없이 법을 어기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그렇죠. 들면 지금 전병헌 전 수석 안타깝지만 뭐 수사에서 사퇴하고 지금 그냥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런 상황인데 예. 네 편 내 편 가릴 게 아니라 잘못한 범죄 행위, 예. 아주 오래된 나쁜 행위들은 그 책임을 묻는 게 예. 정상적인 나라죠. 예. 그걸 안 하고 있던 사회가 이상한 사회였던 겁니다. 예. 그거를 남경필 지사께서 소속됐던 정치 집단은 그렇게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네. 죄를 지어도 처벌하지 않았던가 봐요. 예.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걸 보면 예.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분들 아니냐. 네. 뭐 퇴행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이게 뭐 정치보복 논란으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인식되는 근거가 되는 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법무부 특수활동비, 네. 국회 특수활동비, 이 특수활동비들이 과거부터 관행처럼 뭔가 조금 좀 이상하게 쓰여온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먼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지금 청와대에 현금으로 1억씩 뭐 이렇게 간 거, 이거는 과거 관행과 다르다고 보세요? 어떻게 다고 보세요? 그게 아무리 그래도 예를 들면 예산인데 전임 정부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뭐 그랬다는 증거도 지금 없는 상태고 있으면 그것 역시도 처벌해야 되겠고 네. 그게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그 용서될 일은 아니죠. 예. 관행이었다면 다 책임져야죠. 예. 그런데 도둑질하는 게 우리 동네는 관행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 훔치는 건 괜찮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데 예. 해서는 안 될 짓 한 게 누군가가 오랫동안 했던 일이기 때문에 용서돼야 된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궤변이죠. 네. 그리고 특히 박근혜 정권 당시에 사용처도 알 수 없게 정기적으로 갖다 쓴 거는 용처를 알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없는 것도 아닌데. 예, 그렇죠.
그거 쓰지 왜 이 남의 기관에 있는 특활비를 갖다가 예. 현금으로 예. 빼다 쓰느냐. 그 사실은 정상적으로 쓰여진 게 아닌 게 명백하죠. 네, 네. 그런 것하고 예. 예를 들면 지금 뭐 법무부 사용처도 알 수 없게 정기적으로 갖다 쓴 거는 용처를 알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다고 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없는 것도 아닌데. 예, 그렇죠. 그거 쓰지 왜 이 남의 기관에 있는 특활비를 갖다가 예. 현금으로 예. 빼다 쓰느냐. 그 사실은 정상적으로 쓰여진 게 아닌 게 명백하죠. 네, 네. 그런 것하고 예. 예를 들면 지금 뭐 법무부 또 검찰 예산 문제는 뭐 법무부가 예를 들어 예산을 관할하는 건데 예. 법무부도 검찰 업무를 하거든요. 예. 검찰청만 하는 게 아니라 예. 법무부도 검찰 업무를 하니까 예. 예산을 관장하는 법무부에서 검찰 뭐 관련 특수활동비를 자신들이 하는 검찰 활동에 일부 쓰고 네. 검찰청이 하는 검찰 활동에 일부 쓰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물타기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냐. 예.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나쁜 짓이 예를 들면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세밀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서 예. 그야말로 헷갈리게 하려고 엉뚱한 주장하고 이런 거 정말 나쁜 짓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더군다나 뭐 지금 일부에서 뭐 고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수사하겠죠. 예. 수사하겠는데 예. 그냥 막연하게 단서도 없이 쓰여졌을 거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삼는 거는 사실 너무 무책임한 거죠. 네. 더군다나 국회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홍준표 대표가 지금 뭐 여러 차례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원래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헷갈릴 일도 없고 또 말을 바꿀 일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홍 대표께서 그때 다급하게 성완종 사건 때문에 그 돈 어디서 났느냐라고 예, 예. 하니까 급하게 둘러댄 게 특활비 모았던 거다. 네. 라고 하니까 그때는 뭐 적당히 넘어갔지만 그러면 특활비를 왜 네 사생활에 생활비로 썼느냐는 네. 문제가 되니까 예. 또 말을 바꾸잖아요. 그랬었죠. 바꿨는데 그럴듯했는데 문제는 야당 원내대표한테 줬다고 하는데 그 야당 원내대표는 받은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거는 또 뭐 기억의 차고일 예. 수 있다. 뭐 이렇게 예. 슬쩍 또 바꾸고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다 거짓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급한 대로 모면하기 위해서 이 얘기했다가 또 문제가 되니까 저 얘기했다가 네. 이게 자박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홍준표 대표 얘기 나온 김에 홍 대표는 경기도지사에 이재명 시장이 나오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얘기 이제 들었는데요. 예. 뭐 답답하니까 한번 해보신 소리 아닌가 싶고요. 오죽하면 저럴까라는 그런 생각도 일부 듭니다. 근데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아무리 실력 부족하고 그래도 이 경기는 내가 진다, 뭐 뻔하게 진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긴다고 큰 소리도 쳐야 되고 예. 그런 것 같은데 일종의 이제 어려운 이렇게 된 것 같다. 국정원은 비리를 개개하고 민정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검증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국정원이 직보, 우병우 민정수석한테 직보할 일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게. 직보하게 한 다음에 결국은 하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직보에서 문제가 비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민정수석을 민정수석 쪽에서는 그 사람을 떨궈내게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나 그 압력을 통해서 임명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본인이 대통령이었던 거죠. 그런 국정원과 거죠. 청와대를 모두 이용해서 네. 정보를 갖고 사람을 심고.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를 한 이유는 최순실 씨한테는 아무런 그 공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자기가 그걸 보고를 받아봐야 그걸 가지고 누굴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리를 캐게 하는 것은 하게 하되 그 비리의 결과는 민정수석한테 보고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원하는 사람을 민정수석한테 보내가지고 검증하게 하고 아주 패턴이 딱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아직 해설한 사람으로서 주시한 내용인데 해설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다. 예, 일자가 나오거든요 지금 6, 7, 8. 한겨레 20일 하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예. 21 하호영입니다. 요즘 자랑스럽죠. 예, 뭐 자랑스럽다기보다는 예. 만감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임지연님, 하 기자님 공부파인데 뭘 그리 줄쳐요?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방송인 정치인 중에서 가장
강렬한 공부파는 정봉주입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아하. 대부분이 다 그냥 어디 뭐 날라다니는 사람인 줄 알아. 밤새고 공부하는 거 모르고. 자, 왜 하호영 기자 왜 자랑스럽냐? 2013년 10월 몇자죠? 18일. 네. 18일쯤 되죠. 네. 정확하게. 2013년 10월 18일 대한민국 사이버 사령부를 세상에 데뷔시킨 네. 특정 기자 하호영. 아하. 그때 한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때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예. 일단 장관은 보고를 받았고 청와대에도 보고가 들어갔다. 이른바 보고가 블랙북. 블랙박스. 예, 블랙북. 아하. 통해서 블랙북. 보고가 들어갔다라는 거였고요. 실제로 댓글을 달았느냐 여부는 그건 이미 확인된 거였어서 그것이 핵심은 아니고 예. 이것을 어디까지 겨냥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죠. 예. 끝에 정점에 MB가 있냐 없냐. 네. 그런데 그때 분명히 첫 기사, 두 번째, 세 번째 기사에서 MB에게 보고했다. 예. 블랙북을 통해서. 근데 당시만 해도 이렇게 확인되지 않고 또 이후에 군 검찰이죠. 예.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아요. 뭐냐면 군 검찰은 국방부 장관 소속입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 김관진 장관이었고요. 어허. 본인이 말하자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럼요. 왜 뒤를 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열심히 뒤를 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추천 중. 원하는 사람은 민정에 보내서 검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해도 되겠냐고. 그리고 뒤를 캔 정보는 우병우 전 수석이 직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합쳐서 자기가 받고 싶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임명을 하게 한다든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한다든가 이런 패턴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꽂았던 것 같다 하는 정황이 그림이 이제 처음으로 완성되게 나온 거죠. 순서대로 보니 일자도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해설을 해주는 것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된 것 같다. 국정원은 비리를 캐게하고 민정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검증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국정원이 직보 우병우 민정수석한테 직보할 일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게 직보하게 한 다음에 결국은 하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직보에서 문제가 비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민정수석을 민정수석 쪽에서는 그 사람을 떨궈내게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나 그 압력을 통해서 임명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본인이 대통령이었던 거죠. 국정원과 청와대를 모두 이용해서 네. 정보를 갖고 사람을 심고. 그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를 한 이유는 최순실 씨한테는 아무런 그 공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자기가 그걸 보고를 받아봐야 그걸 가지고 누굴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리를 캐게 하는 것은 하게 하되 그 비리의 결과는 민정수석한테 보고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원하는 사람을 민정수석한테 보내가지고 검증하게 하고 아주 패턴이 딱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아직 해설한 사람이 주시한 내용인데 해설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다. 예, 일자가 나오거든요 지금 6, 7, 8. 자, 입니다. 국정원 개혁위가 어제 밝힌 바에 따르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최순실의 비리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죠. 추 전 국장과 최순실의 커넥션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추 전 국장은 이석수 전 청와대 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감찰하자 오히려 이 전 감찰관의 동향을 우 전 수석에게 직보했다고 합니다. 추 전 국장과 우병우 전 수석의 커넥션을 여기서는 알 수 있습니다. 남은 건 최순실과 우병우의 커넥션. 최순실이 작성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청탁용 인사 파일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올해 2월 특검에 의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 문건에서 우리은행장이 거론이 되죠. 그리고 추 전 국장은 이 문건이 본인이 말하자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말하자면 검찰의 수사를 군 검찰 수사를 뭉갠 거죠. 그래서 아마 군사법 개혁도 예.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예. 2014년에 군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오고 국방부에서 감사 나오고 그럴 때 서류를 미리 치워라. 예. 라고 한 얘기가 얼마 전에 누구죠? 옥도경과 누구하고 이태화와 옥도경이 전화 통화한 내역이 JTBC에 보도가 됐었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그러니까 2013년 당시에는 그런 통화가 있었다라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물증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관계자 말로 사실 보도는 됐었죠. 근데 제보자 보호 때문에 구체적으로 증거가 공개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게 사이버 사령부를 세상에 등장시킨 데뷔시킨 첫 번째 기자가 하호영 기자. 그래서 지금 네이버나 다음으로 하호영 기자 검색하시면요. 어떤 기사를 썼는지 사이버 사령부를 어떻게 데뷔시켰는지 하어영 하아영이 아니라 하어영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뉴스 브리핑인데. 예, 첫 번째 뉴스.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호영 기자가 사이버 사령부 얘기하는 게 얼마나 정확한지. 이건 정통파다. 들어가시죠. 그럼 사이버 사령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더 드려야 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뭘 생각해 팍팍 하세요. 김관진 전 장관이죠. 전 장관이 검찰에서 곧 피의자 될 거죠 이제. 이미 피의자죠. 이미 피의자인가요? 예,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됐고요. 어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허. 김관진 전 장관을 아는 분들은요 아마 참군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실 텐데. 참군인이죠. 왜냐면 참군인은 진실되게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죠. 또 그럼요. 그렇다고 보면 또 참군인. 거짓말을 할 수 없죠 참군인은. 근데 이미 거짓말을 해왔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금까지는 진실의 문으로 다가가기 위한 액세서리로 거짓말을 한 거고 이제 진실의 문 앞에 섰잖아요. 다 얘기하죠 이제는. 예를 들면 국회 앞에서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앞에서나 아니면 다른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본인이 이 사실 자체를 모른다라고 아예 해버리다가 검찰에 출석을 하고 나서야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제가 하루에 하나씩 노래를 불러요. 어제는 졸랑대는 아베 총리 이거였었거든. 네. 오늘 뭔지 아세요? 김관진 주작을 불러드릴게요. 검찰 앞에만 서면 왜 난 작아지는가. 예. 아싸.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이 뭐냐면 선발 조건에 관련된 거거든요. 선발전?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분들 아니냐. 뭐 퇴행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이게 뭐 정치보복 논란으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인식되는 근거가 되는 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법무부 특수활동비, 국회 특수활동비, 이 특수활동비들이 과거부터 관행처럼 뭔가 조금 좀 이상하게 쓰여온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먼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지금 청와대에 현금으로 1억씩 뭐 이렇게 간 거, 이거는 과거 관행과 다르다고 보세요? 어떻게 다고 보세요? 그게 아무리 그래도 예를 들면 예산인데 전임 정부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뭐 그랬다는 증거도 지금 없는 상태고 있으면 그것 역시도 처벌해야 되겠고 그게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그 용서될 일은 아니죠. 관행이었다면 다 책임져야죠. 그런데 도둑질하는 게 우리 동네는 관행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 훔치는 건 괜찮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데 해서는 안 될 짓 한 게 누군가가 오랫동안 했던 일이기 때문에 용서돼야 된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궤변이죠. 그리고 특히 박근혜 정권 당시에 사용처도 알 수 없게 정기적으로 갖다 쓴 거는 용처를 알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청와대에 특수활동비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거 쓰지 왜 이 남의 기관에 있는 특활비를 갖다가 현금으로 빼다 쓰느냐. 그건 사실은 정상적으로 쓰여진 게 아닌 게 명백하죠. 그런 것하고 예를 들면 지금 뭐 법무부 또 검찰 예산 문제는 뭐 법무부가 예를 들어 예산을 관할하는 건데 법무부도 검찰 업무를 하거든요. 검찰청만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도 검찰 업무를 하니까 뭐 예산을 관장하는 법무부에서 검찰 뭐 관련 특수활동비를 자신들이 하는 검찰 활동에 일부 쓰고 검찰청이 하는 검찰 활동에 일부 쓰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물타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냐.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나쁜 짓이 예를 들면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세밀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헷갈리게 하려고 엉뚱한 주장하고 이런 거 정말 나쁜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 지금 일부에서 뭐 고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수사하겠죠. 수사하겠는데 그냥 막연하게
단서도 없이 쓰여졌을 거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삼는 거는 사실 너무 무책임한 거죠. 네. 더군다나 국회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홍준표 대표가 지금 뭐 여러 차례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원래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헷갈릴 일도 없고 또 말을 바꿀 일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홍 대표께서 그때 다급하게 성완종 사건 때문에 그 돈 어디서 났느냐, 대책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한 얘기라 보신다? 저는 뭐 도저히 궁금해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예. 좀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대책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뭐하니까 이렇게 말한 거다 정도. 우리 홍준표 대표의 특성이 발현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일단 그 상황에서 한번 던져보고. 제가 하나 보니까 이런 얘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요? 남경필 지사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물어보니까. 예. 온데도 안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예. 또 남 지사께서도 오랜데도 안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만들었다던데. 예. 사실 매우 정치적으로 뭐 미숙한 발언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냥 던져보는 그런 말 때문에 아마 본인이 자꾸 자승자박하지 않나. 막 그런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해본 소리 같습니다. 해본 소리라고 본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네.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된 논란이 참 뜨겁죠. 자, 이 주제를 가지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SNS상에서 관련 설전을 또 벌인 바 있습니다. 이게 또 화제예요. 이재명 성남시장 목소리 한번 듣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남경필 지사가 지난 19일 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치 보복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네. 이 시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맞불을 놓으셨죠? 뭐라고 하셨죠? 제가 짧게 박근혜 대통령 수호천사를 자청한 남지사다운 발언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정당한 경기의 패자하고 범죄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걸 헷갈리게 하는 예. 교묘한 언술이라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정당한 경기의 패자는 그게 남경필 지사가 패자라고 표현을 했나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당한 경기의 패자한테 보복하는 거 옳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 예. 지금 적폐청산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범죄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예. 법이 정한 정당한 응보, 책임을 묻는 것인데 예. 지금 경기에 진 사람한테 보복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예. 경기에 졌다고 누가 보복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마치 경기에 진 사람을 보복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제 소위 적폐 행위,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한 행위를 마치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예. 그런 보복 행위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의 인식은 그 대선을 거쳐서 새로운 정권이 나왔다. 대선에서 우리들은 졌다. 그러니 우리는 패자다. 왜 우리한테 공격을 하느냐. 이런 논리라 이 말입니까? 근데 그걸 교묘하게 섞은 거죠. 그러니까 패자한테 대해서 보복을 한 거다라고 말하는데 예. 사실 이제 범죄 행위는 패자든 승자든 관계없이 법을 어기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그렇죠. 들면 지금 전병헌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자기가 그걸 보고를 받아봐야 그걸 가지고 누굴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리를 캐게 하는 것은 하게 하되 그 비리의 결과는 민정수석한테 보고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원하는 사람을 민정수석한테 보내가지고 검증하게 하고 아주 패턴이 딱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아직 해설한 사람으로서 주시한 내용인데 해설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다. 예, 일자가 나오거든요 지금 6, 7, 8. 한겨레 20일 하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예. 21 하호영입니다. 요즘 자랑스럽죠. 예, 뭐 자랑스럽다기보다는 예. 만감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임지연님, 하 기자님 공부파인데 뭘 그리 줄쳐요?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방송인 정치인 중에서 가장 강렬한 공부파는 정봉주입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아하. 대부분이 다 그냥 어디 뭐 날라다니는 사람인 줄 알아. 밤새고 공부하는 거 모르고. 자, 왜 하호영 기자 왜 자랑스럽냐? 2013년 10월 몇자죠? 18일. 네. 18일쯤 되죠. 네. 정확하게. 2013년 10월 18일 대한민국 사이버 사령부를 세상에 데뷔시킨 네. 특정 기자 하호영. 아하. 그때 한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때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예. 일단 장관은 보고를 받았고 청와대에도
보고가 들어갔다. 이른바 보고가 블랙북. 블랙박스, 예, 블랙북. 아하, 통해서 블랙북. 보고가 들어갔다라는 거였고요. 실제로 댓글을 달았느냐 여부는 그건 이미 확인된 거였어서 그것이 핵심은 아니고 예. 이것을 어디까지 겨냥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죠. 예. 끝에 정점에 MB가 있냐 없냐. 네. 그런데 그때 분명히 첫 기사, 두 번째, 세 번째 기사에서 MB에게 보고했다. 예. 블랙북을 통해서. 근데 당시만 해도 이렇게 확인되지 않고 또 이후에 군 검찰이죠. 예.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있지는 않아요. 뭐냐면 군 검찰은 국방부 장관 소속입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 김관진 장관이었고요. 어허. 본인이 말하자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말하자면 군 검찰의 수사를 뭉갠 거죠. 그래서 아마 군사법 개혁도 예.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예. 2014년에 군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오고 국방부에서 감사 나오고 그럴 때 서류를 미리 치워라. 예. 라고 한 얘기가 얼마 전에 누구죠? 옥도경과 누가고 이태화와 옥도경이 전화 통화한 내역이 JTBC에 보도가 됐었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그러니까 2013년 당시에는 그런 통화가 있었다라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물증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관계자 말로 사실 보도는 됐었죠. 근데